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집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씁쓸하다 그리고 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19일 새벽에 되게 된다면 구속영장에 대한 그 여부도 이제 판가름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기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오늘 담당이라고 하는데 차은경 부장판사가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발 상식적이고 법과 원칙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이제 그 결정이 나온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서 개딸들처럼 무슨 이렇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거나 그런 거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18일 오후 2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19일이 이제 그 새벽 정도 즈음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차은경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평가 자체가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은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원래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당직을 쓰는 날이다 보니까 당직 법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케이스도 아니고 어디 무슨 잡범에 대한 지금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르면서 법원이 이런 식으로 당직 법관을 갖다가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맡긴다? 당연히 영장 실질 심사 전문 그 판사가 있을 텐데 그 판사가 토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불러다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뭔가 판단을 맡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당직 법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한테 맡긴다? 얼마나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과정조차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조차도 이렇게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중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지가 드러난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럼 차은경 부장판사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니까요. 인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40회 사법시험 또 연수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세종의 법무변호사로 있다가 2006년도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하고 변호사로 먼저 있다가 판사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부산지법 쭉 이제 거쳤다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고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만 근무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여부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는 이 지금 차은경 부장판사가 그냥 단순히 당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판사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성격 자체가 무던하고 성실했다. 이런 하나만한 얘기고 눈에 띄는 정치적인 성향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다. 강단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판례를 본다면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재명의 이제 그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에 대한 구속
그 여부를 가렸던 그 문제에서 기각을 했던 당시 이제 또 전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 7월 달에 장제원 전 의원의 이제 그 아들 장용준, 노엘이라고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노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소심 2심 판단을 맡아가지고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제 뭐 판결도 한 4-5건 정도가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별로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은 아니고요. 정진상에 대해 가지고 구속 여부를 기각을 결정 내렸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진상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한 그 뭐 소명이 됐거나 증거가 됐거나 명확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진상조차도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도 그 기각을 시켜야 마땅한 거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법원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보여줬던 게 유창훈 부장판사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심지어 조국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속시켰습니까? 구속 안 시켰습니다. 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총선 전에 유창훈이가 법과 원칙에 맞게끔 이재명을 구속시켰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멸망을 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마비가 됐겠냐고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을 구속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조국도 똑같습니다. 1심, 2심 전부 다 징역이 나왔습니다. 일반인들 같았으면 1심에서 바로 그냥 구속이죠. 1심에서도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을 안 시켰고 2심도 똑같이 실형의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저렇게 설쳐대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당까지도 만들어졌잖아요.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음에도 구속을 시키지 않았고 조국은 또 마찬가지로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라 그래가지고 구속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더욱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국이 도주의 가능성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야당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도주의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앞에 나왔던 케이스들 그리고 정진상에 대해서도 구속 자체를 기각을 시켰던 게 이번에 차 부장판사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에 맞게끔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도 어떻게 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기각시켜야 마땅한 겁니다. 이미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과정만 보더라도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조선일보를 통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죠. 일단 예외가 된 원칙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수처가 어떻습니까? 애당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어떻게까지도 했습니까? 아예 그냥 기소권까지 없고 수사권까지 없는 인간들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거 냈다가 자기가 또 빠꾸마구 빠질 것 같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빠꾸 맞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빠꾸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중앙지검이라는 중앙지법이라고 하는 관할 법원을 피해가지고 서부지법으로 가가지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지금 이제 예외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지금 또 다른 법원이 판단하는 엉망진창인 상태예요. 왜?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거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서부지법이 발부했던 영장이 정당한지 그거를 지금 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법에 대한 해석조차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 해석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그거 누구한테 넘기려고 했다가 경찰한테 넘기려고 했다가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하고 그런 인간들이 주도해가지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냐고요. 아예 그리고 판사는 또 어땠습니까?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두 가지를 갖다가 배제하겠다라고 명시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아예 그냥 논란 그 자체입니다. 이순영 부장판사는. 왜? 판사는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판사는 입법부가 만들어낸 법, 입법부가 제거한 법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역할인 것이지 판사가 지 멋대로 이 법은 제외하겠어. 이 법은 내가 추가시키겠어. 이건 자체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겁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이미 이순영 부장판사가 어겼단 말이에요.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꼭 가지고 싶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가지고 꼭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판사로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 이런 걸 떠나서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맞게끔만 처벌해 주십시오. 법과 원칙에 맞게끔만 처분해 주십시오.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됨이 마땅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살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